하이로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에티건사 언니예요.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을 딱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회사에서 이제 점심 먹어야 돼서 이제 회사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음식점이 있었어요. 원래 가고 싶은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음식점에 이제 가다가 그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음식점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안 되겠다고 나오고 이제 가려는데 갑자기 다리가 풀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넘어졌거든요.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그나마 손을 들어서 다행인데 여기가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엄청 이렇게 시뻘가고 진짜 쓰라려웠어요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내가 최대한 손을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엄청 여기가 시뻘게 여기가. 그리고 무릎이 까졌어요 오른쪽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약간 피가 맺혔더라고. 근데 진짜 제가 그렇게 대자로 이렇게 길 가다가 쓰러진 적이 없는, 이렇게 넘어진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앞으로 넘어진 거는 진짜 처음인데 너무 창피하더라고. 근데 이제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이제 거기 음식점 말고 다른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했죠. 이게 바로 K 직장인입니다. 어쩔 수 없지. 다행이지. 뭐 제가 응급실 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약 얼른 발라주고 해서 뭐 하루 됐는데 그나마 그 전보단 낫더라고요. 그 당일이 진짜 너무 멍도 들고 해서 시큰시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꼭 어제 사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이 음식점도 인연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에서 그냥 목에 걸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음식이 목에 걸려가지고 정말 힘든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뭔가 배탈이 난다거나 아니면 음식점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어제처럼 그 앞에서 넘어진다 하면은 그 음식점과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음식점을 갔다가 내가 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심오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가볍게 말씀드린 거고 뭐 제가 2019년 정도에 그 음식에 관련해서 에세이를 낸 적이 있어요. 북크크라는 출판사에서 자가 출판했는데 이제 되게 음식이라는 게 되게 심오해요, 여러분. 제가 막 음식 쇼츠 이렇게 올리는 거 그 여러분들한테 뭐 광고 홍보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표시하겠지만 그런 게 없는 거는 진짜 그냥 뭐 협찬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제가 먹어보고 진짜 여기 너무 맛있다. 그래서 뭐 한번 가보실 분은 가보시고 마실 분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이나 이런 거 예방하고 우울증이 완화되는 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돈 쓰는 거 금융치료는 우울하잖아요, 내가? 근데 돈 쓰는 거는 그때만 기뻐. 근데 음식 같은 경우는 진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적은 비용 대비 정말 많은 그 기쁨이 오래 간다는 거죠. 금융치료보다. 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자꾸 음식 쇼츠를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음식 쇼츠를 올린 곳에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 제가 방문했을 때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점심시간인데, 내가 시켜서 먹을 동안 시간이 거의 50분인데, 사람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쇼츠에 그 식당을 올리면 올릴수록 지금은 점심시간에 꽉 차서 대기해야 돼요. 20분, 30분. 사람이 많아졌죠. 뭐 다행인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올리면 뭔가 잘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사가 안 되지만 괜찮은 자영업자 분들을 발견하면 저는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어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생긴 건 진짜 멀쩡해. 진짜 생긴 거 멀쩡하거든요. 옷 입은 거 하면 이런 것도 진짜 멀쩡해. 외관이. 근데 몰랐는데 이게 좀 정신병이 있으신지
사람들한테 중얼중얼 시비를 거나 봐. 혼잣말로 가만히 서가지고 지하철에서 하면서 뭐 어쩌죠 욕을 육두문자를 이렇게 혼자 하다가 어떤 남자한테 걸린 거야. 어떤 남자가 둘이 초면이겠죠? 야이 XX 하면서 진짜 욕을 엄청 하는 거야. 육두문자를 발설하면서. 근데 여자도 지지 않고 맞서다가 남자가 얼굴을 제가 못 봤는데 남자가 진짜 소리를 다 떨어져 나가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어명 야! 막 이러면서 나 진짜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하는데 그 남자 손에 칼이 안 들려 있었지 칼이 만약에 있었다면 진짜 찌르고도 남았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론은 그 남자가 나 이제 문 열리고 내리면서 야 너 진짜 죽여버리려는 거 참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가고 그 여자도 혼잣말로 쭈글쭈글 하면서 그랬는데 좀 내가 봤을 때 정신이 두 분 다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정상적인 그건 아니고 좀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뭐 약간 조현병이라든지 좀 이런 게 좀 있어 보이긴 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이제 10대를 어떻게 해한 거야. 진짜 초면인데 술 4병 마시고 이제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사진이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거 봤는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진짜. 진짜 그 범죄자의 관상의 특징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외관은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살기가 있는지 사진을 보는데 이게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 약간 조금. 근데 살기가 있는 사람은 칼을 쓰는 직업을 해야 되는데 칼을 쓰는 직업을 해도 남을 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살기가 있는 사람은 살기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건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건 없는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남을 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살기가 있다면 기가 센 거랑 살기랑 진짜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 살기 있는 사람 눈을 보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쫙 칼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눈을 딱 보면 살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광이 세고 이래서 살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좀 그거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딱 보면 오싹해 이렇게 약간.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어떤 사람 뭐 되게 친한 건 아니야. 친한 건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하다 알게 된 사람인데 좀 처음에는 이제 뭐 살기나 이런 게 돋는 게 전혀 없었죠. 얼굴에. 뭐 눈빛도 그렇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한 2개월쯤 볼 일이 있었나? 근데 어느 순간 딱 그 여자분을 쳐다봤는데 딱 살기가 딱 이렇게 돋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딱 처음 봤는데 살기 인간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적은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살기가 없었는데 생긴 거죠. 응. 왜냐면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 살기가 안 느껴졌잖아요. 눈을 보고도 그렇고, 그랬는데. 아니면 그거를 살기를 숨긴 건데, 근데 살기는 사실 숨기기가 그거는 숨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없었다가 뭔가의 악에 받쳐서 아니면 무슨 계기로 인해서 살기가 생겼을 확률이 99.9%라는 거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9.9%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를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도 있다, 이런 썰도 있다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2020년 정도에 예측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그때 당시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성형외과가 되게 많았죠. 성형외과가 되게 많고 성형외과가 장사가 잘 됐죠. 근데 앞으로도 이제 AI 미인이 발전되면서 당연히 성형외과도 계속 유지는 하겠죠. 하지만 저는 성형외과보다도 정신과가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앞으로는
성형외과보다 정신과가 많아지겠다. 왜냐면 여러 가지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 통찰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이제 그 범죄자처럼 생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서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 저 사람은 범죄자 반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데, 이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진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약간 헷가닥 하면은 돌변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 불허.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딱 볼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낼 때는 누구나 다 잘 지내요. 잘 지내. 누구나 다 잘 지내는데, 이제 그 인연을 끊으려고 할 때, 뭐 연인이면 뭐 헤어짐, 뭐 친구면 이제 손절을 하고 나서가 진짜라고 생각해. 나는 그 관계가 손절을 했는데 되게 불만을 갖고 뭐 악의를 가지고 혹은 뭐 사람을 해한다, 이거는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암만 친했을 때 뭐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야 뭐 이래도, 사람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이제 본성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의도가 되게 중요해요. 말이나 뭐 행동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이유와 의도, 그래야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괜찮은지, 난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가능한데, 대부분은 나한테 잘 대해주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거, 뭐 나한테 조언하는 거, 뭐 나한테 뭐 돈 쓰는 거, 돈 많이 쓴다고 해서 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나이가 많고 삶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도 사람 너무 어렵다, 인간관계 너무 어렵다 하는 이유가 정말 예측 불허. 그게 좀 변수가 많고 상황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행동 같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했다가 수틀리는 거는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이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주제는 기인과 기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앞에 그 살짝 메커니즘,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을 살짝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해도 솔직히 말할 건 많은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귀인이라는 건 사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에 가깝죠. 그 뜻과 의미가.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귀인이라고 통상적으로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자세한 건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을 검색하시면 귀인의 뜻이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귀인의 뜻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뭐 은사님,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사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힘들지만, 저가 나이를 먹고 느끼는 거는 귀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고난이도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가 나한테 돈 써주고 누가 나를 도와주면, 그리고 조언을 해주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음. 근데 제가 앞전에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 사람이 귀인인 건지 귀인인 척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뭐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는지는, 어떤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푸는 이유를 한번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돈이 있어서 그냥 사주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조금 이용을 하고 싶은데 좀 잘 대해줘야지 약간 이용을 하기가 쉬우니까 좀 돈도 쓰고 뭐 이렇게 좀 잘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그 이용을 당한다는 걸 사실 인지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이용 당해줄 생각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진짜 모르고 있다가 약간 내가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이 좀 불쾌할 수가 있어요. 좀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귀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의도.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뭐 될 것 같고 안 좋게 될 것 같으니까 조언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순수하게. 정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진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혹은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가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해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간의 그 관계가 사실 우리가 합의서나 뭐 이런 문서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닐 뿐이지 무언의 합의 같은 게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A는 B한테 막 자신이 하고 있는 비법이나 뭐 하는 방법을 막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을 자기 동료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준 거지. 이게 진짜 순수 의도로. 근데 B는 이 사람을 동료라고 생각을 안 하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던 거야. 근데 티를 안 내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나 이런 것 좀 뭐 알려줘 했을 때 안 알려줬다 하면은 이제 그건 이제 서로 이제 무언의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귀인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되게 심오한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는 아마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귀인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뭐 다 좋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썩은 동아줄이면 어쩔 거야. 그리고 귀인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귀인이 아니었다. 그럼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귀인을 막 찾으려고 하고 남한테 의존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사람한테 득을 볼 생각을 우선적으로는 그냥 하지 않고 내가 사람한테 득을 안 봐도 나 혼자 최대한 사실 사람은 사람의 도움이 서로서로가 필요한데 그런 도움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꼬이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단단하게 있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려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귀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람들이 저도 물론 사람을 많이 도와주지만 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 도와주신 분이 많고 저도 항상 되게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에 뭐 복잡함이 있었지만 되게 저를 도와주신 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막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거나 혹은 그냥 진짜 내 자신이 불안정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 안 해요. 도움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약간 이 마인드가 편한 것 같고 오히려 이 마인드로 살 때 남이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힘들다는 말을 웬만해서는 진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힘들어봤자 남이 해결해줄 수 없어요. 그건 남이 조언을 해줄 수는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내가 단단해져야 되고 내가 이렇게 멀쩡해져야 되는 그 나와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남은 그냥 조언이나 야, 너 그러지 마라 위로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우울감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힘들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지에 대해서 그 본인이 그 연구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했을 때 뭔가 나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남한테 조언을 받을 때 조금 더 와닿겠죠? 내가 위태위태하면 불안하잖아. 상대가 나를 진짜 위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지금 심오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심오한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 귀인을 뭐 찾지 마라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이 성장을 하고 나서 귀인을 찾으면 그게 더 좋죠. 아니면 내가 좀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귀인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되거든, 내가. 근데 이 사람을 책임질 만한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그 상대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 차이라는 거죠, 사실은. 냉정하게. 아, 이것만 얘기하는데 지금 벌써 20분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이 관상이랑 사주에 관심을 갖고 자꾸 제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사람의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관심을 갖고 통찰하고 막 이런 이유가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최대한 안 나면서 현명하면서 좋게 나는 인간관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좋은 사람을 만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세상은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누군가는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귀인하니까 생각이 난 썰인데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인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특이한 오빠가 있었대요. 특이한 오빠가 있었는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로 얼마지? 최소 6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원래는 2천만 원대였다가 지금 8천만 원대까지는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빵원이었어요. 빵원. 그게 처음에 나타났을 때 누가 이걸 사라고 했고 음지에서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이제 거래를 할 때 쓰이던 화폐였죠. 돈의 개념이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음지에서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사려고 비트코인을 사놨는데 그게 갑자기 올라가지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이 아마 뭐 진짜 만 원인가? 10만 원도 안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정말 그 거래소라는 그 개념도 없고 이제 개인 지갑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맨 초창기의 일일 거예요. 비트코인 최고라고 약간 요 시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인이 대학을 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오빠가 야야야야 비트코인 사 비트코인 사 이거 사야 돼 비트코인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막 이러더래요 미친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막 다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고 또 어리잖아요. 무슨 비트코인이 뭐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를 때죠. 지금과는 다르죠. 근데 야야야 다들 비트코인 이거 어떻게든 사 이거 무조건 사놔야 부자 된다. 그리고 나는 이거 등록금 전액 몰빵할 거다. 나 이거 진짜 몰빵해서 비트코인 살 거니까 니네도 비트코인 무조건 사라. 막 이랬는데 아휴 비트코인? 막 검색해보니까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했던 그 오빠만 비트코인을 샀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떼부자가 돼서 그 잠실의 제일 비싼 아파트를 이제 살 정도로 엄청나게 떼부자가 됐대요.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후회하시는 게 그거죠. 아, 내가 그때 그 오빠의 말을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살 걸. 할 걸. 살 걸, 할 걸. 팔 걸. 이렇게 껄무새가 된 거죠. 그래서 참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뭔가 귀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니까, 저 이렇게 생각해요.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평범하다는 거는 그냥 남들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애 낳을 때 애 낳고 그냥 대다수가 하는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대다수가 하는 거에 괴짜로 이렇게 반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평범한 건데 팔자가 약간 스펙타클한 사람들은
조금 평범한 거를 추구하실 수가 있어요. 뭔가 내가 너무 그 사회에서 동떨어진 것 같고 좀 튀어 보이니까 남들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욕심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나는 그냥 진짜 사회에 묻어가듯이 그러니까 튀지 않고 조용히 그냥 뭐 산전수전 겪지 않으면서 야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은 평범한 게 낫고 내가 뭔가 태어나서 뭔가를 내가 해보고 싶다 혹은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가고 싶다 혹은 나는 권력을 잡고 싶다 혹은 나는 요만한 부자가 아니고 정말 야망을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 평범해지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평범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남들보다 뛰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다는 게 사실은 리스크가 좀 많아요, 여러분. 내가 평범하지 않아서 너무 튀어서 내가 진짜 오히려 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도태됨으로 그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 발전에 좀 에너지를 크게 쏟다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다들 이제 잘 사회에서 사시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이게 나한테 누가 귀인이랑 기회가 딱 왔어도 사실은 그걸 내가 잡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저는 기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박살이 났어요. 역대급으로 떨어졌죠? 뭐 여태까지의 사태랑 전혀 상관없이 완전 역대급으로 밑으로 떨어져서 2020년 3월에 주식을 막 사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때 주식을 사지 않았죠. 2020년 3월. 왜? 어머 주식 그거 엄청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겠네. 혹은 이 떨어진 거를 왜 사? 라고 그 가치를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하지만 돈벌이가 좋은 사람들이나 좀 돈 냄새를 잘 맡고 좀 이렇게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위기에서도 이제 과감하게 진짜 내가 다 잃어도 된다는 마인드로 베팅을 하신 거죠. 2020년 3월에. 그래서 그 후반부에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챙기신 분들이 또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위기가 오는데 위기가 있어야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위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회도 없고 잘 안 보여요. 그런 건. 그냥 위기가 없다는 거는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기가 있다는 거는 기회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이 뭐 먹고 살기가 어렵고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이 순간에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이 순간에 솔직히 지금 진짜 경기 안 좋거든요. 정말로. 이 현실 경기 말하는 거예요. 뭐 어디 인터넷에 떠드는 게 아니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지금 진짜 부자인 사람들도 사실은 나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돈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나갈 게 많기 때문에 이분들도 힘들어요. 부자들도. 근데 이 와중에서도 누군가는 부자가 되어 있다는 거. 기회를 잡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로또 당첨되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당첨될 확률이 극히 드물죠? 근데 내가 로또를 당첨되고 싶어서 로또 판매점에 가서 로또를 구입한다? 하면은 그거는 내가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과 기회를 잡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느냐 아니면 좀 이게 리스크가 있지만 정말 내가 뒷감당까지 가능할 정도로 예상을 하고 베팅을 하느냐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하게 안정권을 원하는 사람은 위기에서 베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자체가 내가 스펙타클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위기에서 베팅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죠. 남들 3끼 먹을 때 나는 4-5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자신의 욕심 컨트롤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진짜 이 영상은 여러분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약 진짜 5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걸 정말 잘 통찰을 하시고 정말 이걸 내 삶에 적용을 하시고 정말 내가 와닿아가지고 이걸 흡수를 내용을 정말 정확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만 진짜 잘 파악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살면서 밑바닥을 간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기회나 귀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니까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냐. 그 부자일기,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한 채널인데 여기에 이제 시골 의사 박경철 님이 이제 강의하신 내용이에요. 다음에 W를 찾아서. 그리고 부제목이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0.9%의 투자자가 되길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긴 영상이에요,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1시간 이상 영상이 1시간 이상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을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니까 정말 시간이 되실 때 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건 제가 앞서 그 비트코인에 관련됐다는 그 귀인에 대한 이야기랑 좀 비슷해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한참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이죠. 전의 내용인데 이 의사분인데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친구랑 이제 세미나를 들으러 갔대요. 친구랑 어떤 세미나를 들으러 갔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영상을 조금 보고 나서 좀 기간이 있어서 약간 좀 제가 틀리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거는 저 영상에서 저분이 강의하신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저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만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외과 의사분이신데 저분이 친구랑 같이 백수인 친구랑 같이 이제 어떤 강의 세미나를 들으러 갔대요. 근데 이제 뭐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러고 지루해 하면서 다 나갔대요. 왜냐면은 뭐 W에 대한 그 www.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거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강의를 박차고 나갔고 이제 친구하고 이분만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www.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할 때 그렇게 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그 시대가 그게 아니었는데 뭔가 그 세미나를 여신 분이 엄청나게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 분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강의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찍는다고 했을 때 다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할 정도의 약간 그런 체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강의를 듣던 의사분은 그냥 뭐 강의를 그냥 들으신 것 같고 그 옆에 백수였던 친구분이 이 의사분한테 친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야, 나 조금만 진짜 빌려주라. 내가 뭐 갚을게 이러면서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 이유는 이 백수인 친구는 그 강의를 듣고 이거다 싶었대요. 아,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안 거야. 그래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고 엄청나게 그 투자가 성공해서 건물주가 되셨다고 해요. 그 백수인 친구분이. 그리고 그 www 그 말씀드렸던 그 강의를 하셨던 분은 그러니까 남들이 다 나갔다는 그 강의를 듣다 뛰쳐나갔다는 그 강의자는 이제 엄청난 이제 뭐 회장이 됐다고 해요. 뭐 누군지는 뭐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기업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좀 특이한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100%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참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다음에 W가 뭐냐? 그러니까 즉
뭐가 돈이 될 것 같고 뭐가 뜰 것 같고 뭐가 잘 될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한 시대의 흐름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건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잘 되고 싶고 평범하지 않지만 어떤 잘 나가고 싶다. 혹은 평범하지만 내가 갑자기 바뀌고 싶어. 뭔가 내가 잘 나가고 싶거나 엄청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싶다 하면은 다 계속 W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가 없다면 부가 생기기 위해선 W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뜰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과 숙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그래야만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나 욕심이 채워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의가 굉장히 오래된 강의인데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가 돈이 될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돈이 됐잖아요. 비트코인이 떴어. 많이 떴어. 돈이 됐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돈이 될까를 여러분들께서 뭐 야망이나 욕심이 있다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통찰력과 직관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게 없다면 통찰력과 직관력을 이제 기를 수 있는 걸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저런 영상들을 보면서 통찰력과 직관력을 기를 수 있고 혹은 우리 주변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괴짜들, 천재들의 말을 어느 정도 참고해라. 이게 약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아서는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살아남기가 쉬웠죠. 예전 같으면. 근데 요즘에는 이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의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말하면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경쟁보다는 상생. 서로가 약간 상생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서로가 가진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가 상생을 해서 이제 그 좀 화합하는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해서 경쟁은 솔직히 제가 경쟁 심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뭐 대다수가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치고 이게 공정한 경쟁을 해서 이제 남들과 뭔가 다른 점을 어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모두가 예를 들어서 모두가 빨간 쭈꾸미 볶음을 판매하면 나는 하얀색 쭈꾸미 볶음을 판매한다던가. 근데 이게 대중성과 멀어지는 이 괴짜가 또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 대중성이랑 또 너무 어긋나면 찾는 사람만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뭔가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뭔가 남들과 조금 다른 나만의 차별성이 좀 있어야 조금 뭔가 플러스 되는 요소가 많겠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분명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주식으로 기회를 잡으신 분도 많은데 주식뿐만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이야기인데 지인이 이렇게 어느 학교를 들어갔어요. 어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다들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니까 지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된 거고 그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사람이 그 학교를 지원하니까 경쟁이 박 터졌다고 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코로나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카페나 이제 여러 가지 음식점들 자리 좋은 곳들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권리금 없이 내놓던지 아니면 권리금을 많이 받을 걸 조금 받고 내놨다고 해요. 내놨는데 이거를 잡아서 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거는 사실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 많이 버느냐의 그 기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 말고도 내 삶에 뭔가 플러스를 가져다 줄 그런 기회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위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다들 좋은 사람과 또 좋은 기회를 잡아서 또 번성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잘 됐으면 좋겠고 결론은 잘 된다.